Drop it.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 원정동 고강동 경매 물건을 위주로 경매 용어 해설, 지나지 않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의 권리 분석, 그리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부동산의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 정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찰받은 물건, 매수 신청 대리한 물건 중 수익이 많이 남았거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 사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 입문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3개 있습니다. 첫째, 경매를 모른다. 둘째, 경매는 위험하다. 셋째, 경매 자금입니다. 그러나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미성 아파트에 대하여 권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아파트의 소재지는 원정동 352회 세필지 미성아파트 제5동 409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38128 임의경매입니다.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3개입니다. 채권자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이 받아야겠다고 청구한 금액이 1억 3,651만 5,328원. 채무자 소유자 강씨로 동일인입니다. 최저가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본건 아파트는 신권의 최씨가 121%로 낙찰받은 건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겠습니다. 본건 아파트에는 제시의 건물이 없습니다. 기타 기계기구 부착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건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용이 52.74제곱미터 15.98평입니다. 대지권 현황을 보겠습니다. 면적이 72.66제곱미터 21.98평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인 없습니다. 이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로 파악한 임차인 현황입니다. 건물 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구 19번 현대캐피탈 근저당이 소멸 기준입니다. 명세서 요약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유료 사이트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세히 요약해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내용 없습니다.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소멸 기준 권리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 정보, 매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2억 4,500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예상 분석가는 2억 5,278만 7,5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예상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상 금액일 뿐입니다. 참조만 하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서의 자료를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본건 아파트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동입니다. 5동 전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으로 매우 유망한 아파트입니다. 내부를 보겠습니다. 409호의 문 이렇게 생겼고 우편물도 수거해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가깝고 시장이 매우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사이드 아파트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상 제일 빠른 권리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 전세권은 건물 전체의 전세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을 하였거나 배당 요구하였을지 이 전세권은 소멸 기준 권리가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기입 등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이 경매 기입 등기가 소멸 기준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멸 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권리는 낙찰 후 신청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권리는 인수됩니다. 낙찰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위의 7개, 이 7개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소멸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어도 소멸시킬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 3개의 권리는 등기부상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권리는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소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이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위에 있는 권리는 당연히 인수고 아래에 있는 권리에도 말소시킬 수 없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런 사례가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라는 것은 법원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작성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평가를 보면 현재 2020년 현재 2016년도, 2017년도에 감정된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하셔 살펴보시면 좋은 수익이 남기도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우리가 경매에 입찰할 적에는 지근 거리에 있는 부동산의 매물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의 마무리는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지 앞 또는 지근거리 부동산 앞에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특히 고강동 원종도에는 공적 장부상 1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반지하층이 존재합니다. 또 비공 1호로 표시되어 있지만 계단 하나 정도 내려가는 약간 지하가 있습니다. 거의 지상층이랑 같습니다. 이런 물건도 임장활동을 할 적에 현재 부동산에 가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평가 또는 고평가된 물건이 있습니다. 고평가된 물건은 신중하게, 저평가된 물건은 신권에 입찰하여도 좋습니다. 본권 아파트가 신권에 입찰하였습니다.
2억 2,500만 원에 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 최 씨는 2억 7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2억 7천만 원은 현재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고 잘 거래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이분은 2등 입창가랑 비교하면 거의 5천만 원 차이 났습니다. 이분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멸 기준을 확인하여라. 이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352외 세 필지가 존재합니다. 이 세 필지도 다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제 경험으로 이것을 굳이 확인해야 할 필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봤을 적에 신권에 낙찰받은 이 최 씨는 조금 억울하게 좀 신중하지 못한 권리 분석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권 아파트의 권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